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4월 새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달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신규 서비스 기능 꼭 집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매달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알아둬야 될 기능이 너무 많다. 소개하는 너무 서비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AWS 한국 블로그에서 주간 새 소식 모음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서 두세 가지 제가 딱 꼭 집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4월 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뽑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4월 첫째 주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먼저는 AWS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를 한 거랑, 그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 스트림이 이제 기능 출시한 거, 그리고 AWS 람다의 엣지 요금 청구 단위를 기존의 50ms에서 1ms로 변환한 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요 세 개는 또 다 중요해서 이제 한 가지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WS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로드 밸런서가 많이 있잖아요. LSL 로드 밸런서 중에 보면 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도 있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도 있고 이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이제 작년에 그 11월에 런칭했는데 그 서울 리전에 이제 이번에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우리가 그 어떤 때 쓰느냐면은 그 AWS 내에 VPC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그 서버 사이에 인스턴스 사이에 이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통신이 돌아다니는데 그 네트워크 데이터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가상 장비 같은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런 그 보안이라든지 모니터링 도구를 쓰는 그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운용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특히 파트너 솔루션이나 보안 솔루션을 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니즈가 많았고 특히 파트너사들이 이런 걸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걸 사용을 하면 그 VPC 내 엔드포인트, VPC 엔드포인트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 엔드포인트를 찍고 거기서 다니는 트래픽들을 이 그 고객 파트너사의 어플라이언스 플릿에다가 이제 넣어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로드 밸런스를 해줌으로써 그 고가용성과 수평 확장, 뭐 부하 분산, 내결함성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드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로드 밸런서는 기존의 일반 그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때는 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는 이제 여러분의 VPC 안에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이렇게 뽑아갈 수 있는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파트너사들의 VPC, 네, 파트너사의 VPC로 보내주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있어서 이제 파트너사들의 어떤 그 가상 장비 플릿들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L3, L4 로드 밸런싱 기능을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사들이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할 때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수평 확장 기능들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서비스들, 파스형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이런 거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뭐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뭐 펄로월터라든지 체크포인트나 포티넷이나 트렌드 마이크로 이런 이제 보안하는 솔루션들 그리고 뭐 테라폼이나 이런 어떤 그 배포 관련 서비스들 이런 것도 제공할 때 그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VPC 내에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니터링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시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선택 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 스트림이라는 것이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제 파트너들한테 좀 관련이 있어요. 뭐 데이터독이나 뉴렐릭이나 스플렁크 이런 회사들에다가 모니터링을 할 때 파트너 솔루션으로 이제 그 매트릭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쓰는 그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스 팀을 쓰면은 그 이제 원하는 그 여러분들의 매트릭들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원한다고 하면 이제 파이어스에 아마존 S3로 떨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시각화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파트너사들의 데이터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떨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이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어디에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AWS 람다 엣지의 그 결제 시간이 그 세부 단위가 50ms에서 1ms로 줄었습니다. 거의 50분의 1로 줄었죠. 사실 이제 람다 함수의 그 가금 단위가 1ms로 이미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의 엣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엣지 로케이션에서 실행하는 람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앞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처리해주는 람다 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50ms였다가 이번에 이제 1ms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청구 단위가 그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소요 시간 지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고 돈도 아마 요금도 많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다 엣지를 쓰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요금 할인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둘째 주에 보면은 AWS 컨트롤 타워가 이제 서울 리전에 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RDS 데이터 API 서울 리전에 출시했고 또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라는 서비스도 서울 리전에 출시했어요. 또 멀티캐스트도 지원해 주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된 IOPS인 IO2 볼륨에 대해서 다중 연결 기능도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WS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기다려왔던, 특히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아카운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AWS 계정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고 또 부서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해주는 일종의 관리형 서비스 다 보면 되고요. 이 AWS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다양한 AWS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제공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랜딩 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이 랜딩 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정들 여러 계정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랜딩 존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 내 어떤 뭐 배포라든지 운용이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으면 정책들을 만드는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요. 네. 가드레일 있죠. 그 길에 이렇게 못 넘어가게 해주는 일종의 보안 이 방지턱 이런 건데 그래서 가드레일을 배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 같은 것들 생성해서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어카운트 팩토리라는 게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그 통합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이렇게 이제 제공해주는 일종의 서비스고 뭐 이걸 위해서 따로 별도로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서비스들 뭐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랜딩 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그 관리하는 마스터 어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부서별로 이렇게 어카운트가 있고 또 어떤 어카운트는 또 감사만 하는 어카운트 그러니까 뭐 어떤 보안에 이슈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해주는 어카운트가 있고 로그하는 어카운트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어카운트들을 이제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AWS SSO나 AWS 트레일 크라우드 트레일이나 AWS 컴피그를 통해서 로그 아케이브를 하고 또 AWS 뭐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그 원하는 뭐 패키지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다 웹사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원하는 어떤 패키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 카탈로그를 해서 그래서 부서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제 이벤트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지 하고 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 해서 그 계정도 만들고 바로 서비스가 이렇게 런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배포 패키지 같은 거를 카탈로그화 시켜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와치나 뭐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써서 이제 모니터링에 알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그 AWS 서비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 랜딩 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줘서 이게 하나하나씩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랜딩 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정 관리와 배포 관리, 서비스 배포 관리나 그다음에 감사 관리, 로그 관리 이런 걸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컨트롤 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컴플라이언스,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운영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운영 규칙을 세분화해 가지고 잘 그 규정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방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랜딩 존에서 서비스를 배포할 때 이 가드레일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춰 가지고 부서마다 오거나이제이션 유닛에 맞춰 가지고 쉽게 선택하고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 정보라든지 보안 규칙이라든지 감사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부서들이 뭐 사실 그냥 계정을 던져주고 나면은 이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가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의 가드레일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것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저희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가버넌스 설계에 대한 웨비나 영상이 있으니까요. 좀 더 그 궁금하신 분들 꼭 요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RDS 데이터 API가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기능인데 이 데이터 A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그 HTTP API 엔드포인트예요. 원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뭐 접근하는 일종의 그 뭐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또는 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파이썬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API 호출을 한 다음에 여기에 원하는 그 커리를 바로 던져 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 뭐 SQL 관련한 연결 커넥션 없이도 이런 그 손쉽게 DB 연결을 하고 원하는 커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된 IOPS, IO2에서 이제 다중 연결, 요거도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됐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EBS 볼륨이 있죠. EBS 볼륨 중에 뭐 IOPS 1, IOPS 2 이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OPS 그 이제 2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데이터 볼륨을 억세스할 때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같이 붙일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존 엘렉스틱 파일 시스템, 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 인스턴스에 볼륨을 같이 붙이려고 하면 그 EFS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그 IO1, IO2에 대해서 그 최대 16개의 그 나이트로 기반의 EC2 인스턴스, 아무래도 이제 나이트로 기반이면 조금 그 최근 세대의 인스턴스 타입들이죠. 여기에 이제 그 16개까지 데이터 볼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리전, 같은 에이지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볼륨을 만들 때 이제 이 멀티 어태치를 이네이블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스에다가 원하는 인스턴스에다가 이렇게 요 볼륨을 여러 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볼륨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 만약에 아마존 EFS 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 EFS 중에도 이제 원존 그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AG에만 그 제공해주는 EFS 클래스가 스토리지 클래스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거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80% 이상. 그래서 아마 뭐 그 요 이제 볼륨 어태치 기능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원존 EFS 원존 클래스 쓴다거나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EFS는 이제 그 멀티 에이지로 3중 백업이 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비싼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4월 셋째 주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픈 서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됐고 또 아마존 아테나에서 UDF 사용자 정의 함수, 또 아마존 레드시프트용 아쿠아, AWS 배치의 작업 예약 및 EC2 인스턴스 확장 성능,
향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나머지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 오픈서치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픈서치 프로젝트는 그 기존의 그 일렉스서치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었죠. 근데 이 오픈소스 프로덕트들이 최근에 그 상용 라이센스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ELK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ELK 스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 또는 모니터링 도구, 오픈소스 도구인데 일렉스서치와 키바나가 좀 상용 라이센스로 바꾸게 되면서 아마존에서 여기에 필요한 그 오픈소스를 이제 포크를 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서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일라스서치와 키바나의 그 마지막 아파치 버전을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계속 추가해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서치 프로젝트는 일라스서치 7.1, 10.2, 그 다음에 그 오픈 서치 대시보드는 키바나 7.10.2에서 파생된 이제 오픈소스 검색 엔진 그리고 분석 시각화 도구로 현재 알파 상태로 공개를 했고요. 엔터프라이즈 도구 및 보안, 기계학습 또는 SQL 인덱싱, 상태 관리 같은 이제 기존의 그 상용 도구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 일렉스서치에 들어있던 상용 도구들을 이제 코드 컨트리뷰션을 해서 아파치 라이센스 2.0으로 같이 제공해주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오픈 디스트로 포 LS서치라고 그래가지고 배포판을 만들어서 원래 공개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라이센스 변경이 있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 아파치 2.0으로 새로운 그 프로젝트로 그 탄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서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마존이 이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마존 ES, 엘레스서치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로 아마 이름이 바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아마존 그 ES는 그대로 이 오픈서치의 오픈소스 버전을 이제 배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아마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WS뿐만 아니라 레드햇, SAP, 캐피탈원, 로그지.io 등 같은 기업들이 같이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향후 이제 몇 주 또는 한 달 안에 베타 버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아마 정식 버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라스서치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오픈 소스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때 이 오픈서치 프로젝트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 4월 마지막 주에 나왔던 기능들이거든요. 이제 아마존 아테나 S3에 있는 서버리스 쿼리 던지는 그 검색 엔진이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능 출시한 거, 그 다음에 아마존 EMR의 그 ID죠, 스튜디오, EMR 스튜디오 정식 출시한 거, 그리고 아마존 EC2의 루트 볼륨 교체 기능.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 아테나의 이제 그 머신러닝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아테나는 이제 SQL 쿼리를 통해서 간단한 그 쿼리를 S3에 있는 그 파일을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 여러분들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그 기계학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SQL 함수를 이용해서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예측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에서 일단은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QL 아테나 SQL에서 이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랑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원하는 그 예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신다고 하면 아테나랑 손쉽게 머신러닝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EMR 엘레스틱 맵 리듀스 서비스죠. 빅데이터 분석, 하둡 빅데이터 분석, 스파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인 EMR 스튜디오가 나왔어요. 우리 세이지메이커에도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되면 좀 더 손쉽게 완전 관리형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스파크 UI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기능을 바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 그 관리를 해주는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아니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가들이 EMR 스튜디오를 통해서 바로 그 원하는 그 EMR 클러스터를 통해서 스팍 작업이나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MR 스튜디오는 웹 기반의 이런 IDE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EMR 작업을 수행을 해서 바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경향이 많죠. 스튜디오 요 이제 IDE 환경들, 세이지메이커, EMR 이게 새로 생겼고 또 글루 같은 경우도 보면 ETL 작업할 때 그 들어가 있는 그 UI들이 다 이제 다 웹 기반으로 GUI 환경으로 또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분석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유용한 팁입니다. 아마존 EC2에 그 루트 볼륨을 바꾸는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루트 볼륨을 바꾸려고 하면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루트 볼륨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키를 뭐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작업을 해갖고 이제 루트 볼륨 바꾸고 루트 볼륨 다시 다른 걸 붙여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뭐 볼륨에 붙여갖고 뭐 키를 얻거나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작업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루트 볼륨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기존의 스냅샷에서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턴스에 보면은 이제 모니터 앤 트래블 슛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그 요 기능 안에 보면은 리플레이스 루트 볼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 중에 있는 문제가 생긴 루트 볼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루트 볼륨을 바꿔 갖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고칠 수가 있다. 네.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빠르게 그 4월 달에 매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꼭 집어 가지고 그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주 제가 주간 소식 모음에 이런 이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시간에 AWS의 독특한 기능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을 기능들 요거 소개해 드리니까요. 놓치셨더라도 이제 매 그 달 말에 또 클라우드 클리닉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